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빅픽처입니다. 함께 하실 분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호석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오늘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집중해서 분석하고 있는 게 이 3월 FOMC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다뤄볼 텐데요. 간밤에 의사록이 공개됐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3월에 이제 왜 25bp가 이제 인상됐는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제 단기적인 이제 이슈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25bp만 인상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여론이 있었다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50bp 인상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이것이 좀 지배적인 의견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단기간 불확실성이 높아서 25bp만 올렸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차례 동안 적어도 한 차례는 50bp라는 빅스텝 인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자산 대차대조표 축소죠. QT가 실제로 이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안에 이제 안에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양적 기축과 관련해서 5월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규모 자체도 2017년부터 2017년 사이보다도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950억 달러 정도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국채가 600억 달러, MBS가 이제 350억 달러 정도 규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 규모랑 비교한다면은 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수치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확률적으로는 이번 3월에 올리려고 하다가 이제 인상을 못한 거기 때문에 다가오는 5월 이제 FOMC에서 50bp 빅스텝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얘기 하면은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투자자분들은 QE는 좀 익숙하실 텐데 QT, 이 양적 긴축이 무엇인지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이퍼링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건데 양적 완화로 가다가 테이퍼링 하다가 지금 양적 긴축까지 간 거죠. 테이퍼링하고 QT 차이점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 금리를 이제 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양적 완화, Q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산 대출, 나갔던 돈을 이제 긴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통화를 이제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QT가 실시된다는 것은 조금 더 강력하게 이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들이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실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항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퍼링은 돈 푸는데 대신 속도를 좀 줄이는 거고, 그리고 QT 같은 경우는 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를 해나가는 그런 단계로 조금 더 강력한 긴축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 QT 사실 시행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규모 면에서도 예상이 됐던 그 규모인데요. 시장에서는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사실 오늘 내용이 대체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위 안쪽에 있었거든요. 대차대조표 축소 구체안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월간 이제 저희가 상한 한도가 아까 950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서베이에서는 한 800억 달러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또 전망치 중에서 상위 25%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중간값,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하는 수치 안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새삼스럽게 형성된 경계심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지지만은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 이제 이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대차대조표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축소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이 이제 그 장기금리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장기금리가 끌어올리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더 나빠진다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제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했을 때 사실상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뭐 경제 이제 통화 정책이 이제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실질 변수라는 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지금 쉽게 말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높게 만들려고 하면 지금 실질 경기가 나빠져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대차 대조표 축소가 지금처럼 좀 과감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 둔화에 이제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오히려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결국에는 이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 연준에서는 이제 수요를 둔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 수요라는 것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전쟁 이슈들 때문에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된 현상이 있었고요. 결국 이제 이런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를 낮춰야 되고 그 수요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이제 QT가 굉장히 적절한 이제 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서 지금 나아간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준에서도 인플레가 가장 좀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강력하게 긴축 기조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강한 긴축이 시행될 때 봐야 되는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강한 긴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긴축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 뭐 나쁘게 말하면은 긴축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심리가 쪼그라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조금 더 틀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긴축이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통화 완화가 되는 시기도 더 앞당겨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조삼모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힘들게 이제 긴축을 하고 힘든 시기를 빨리 겪고 뒤에가 더 나아질 것이냐 아니면은 힘든 고통을 좀 더 나눠서 갈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힘든 시기를 빨리 보내고 뒤쪽에 좋은 시기를 더 빨리 땡겨오는 막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금 뭐 아무래도 이 강한 긴축에서 가장 좀 주목해 볼 섹터는요. 이제 아무래도 가치주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장기금리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는 결국에는 가치주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에서 수혜를 볼 수 있었던 뭐 에너지라든지 소재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섹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강한 긴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경기 둔화가 지나가고 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투자 심리가 둔화가 되고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낙폭 과대 조정을 크게 받는 종목들이 생길 것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주에 이제 데미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장주 관련해서는 낙폭 과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기회겠죠. 성장주가 이제 낙폭 과대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낙폭 과대 성장주를 매수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뭐 테이퍼링이든 큐티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성장이 굉장히 귀한 시대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종목들이 가치는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것인데 그 높아지는 과정에서 뭐 이런 매크로 이슈, 글로벌 이슈들을 통해서 큰 폭의 조정을 겪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귀한 성장주들을 조금 더 싸게 저가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번 위기를 이제 기회로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참고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성장주를 보자라는 말씀이신 건데 하지만 당장 사는 건 아니고 이것이 현실화되면 강한 긴축이 현실화됐을 때 성장주들이 갑자기 훅 빠질 때 많이 빠지면 이때를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사자는 건 아니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를 당장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코너가 빅피처이다 보니 빅피처인 것처럼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오히려 이번 이슈들이 오히려 그런 성장주를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피해야 될 만한 섹터 있다고 보세요? 네, 우선 이제 피해야 될 섹터는
지금 결국에 지금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가치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가치주들에서도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못 미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막 에너지라든지 소재 업종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생각보다 가치주 중에서도 잘 나오는 섹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특정 섹터를 찍기보다는 가치주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치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되 에너지와 소재 업종을 위주로 보고 그 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 강한 긴축에 어떻게 투자자가 대응을 해야 될지 큰 그림이 좀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빅픽처 그려주세요. 네, 짧게 보면 위기, 길게 보면 기회입니다. 저희가 보통 위기라는 한자를 따서 뭐 위험한 기회, 뭐 이렇게 풀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위기라는 것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짧게 보면은 위기가 맞지만은 길게 본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보았을 때는 주식을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라는 이제 아쉬움이 남는 구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마 이번 이제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뤄질 이슈겠지만은 이번 이슈가 앞으로 귀한 성장수를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하지 못하면 즐겨야 되는데 이 강한 긴축 어떻게 즐길지 어떻게 수익 낼지 오늘 힌트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